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유가는 현 수준에서 더 오르기 매우 어렵고 내리기는 매우 쉽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급등은 WTI 단기 고점 116불 지금 찍었는데 러시아 리스크에 편성해서 투기적 수요가 가세한 결과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경기 회복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수요 증가를 반영을 한다면은 저는 한 80불 내외에 적절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0불 높은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그 고유가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10불 오르내리고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가속시켜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시키면 어쩌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아직은 이런 걱정은 완전 기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현재 그 패드워치의 기준금리 3월에 인상할 확률은 25bp 올린다는 것이 지금 99%를 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 2주 전과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심지어 동결 확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정언을 어저께 했는데 3월에 올리긴 올리는데 한 25bp 정도 올리는 게 자신은 그걸 선호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그 유크레인 침략 전쟁 영향도 지금은 바로 반영하지는 않고 일단 그 진행 경과를 두고 본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정리가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직접 주제는 아니어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원유 수요는 하루 대략 한 1억 배럴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러시아가 하루 한 1,100만 배를 생산해서 자기들 쓰고 남은 거 이제 시장에 파는데, 글로벌 시장에 파는데, 이게 대략 한 500만 배럴 정도, 많으면 600만 배럴, 이렇게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 리스크라는 것은 유크레인 침략 전쟁으로 경제 제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위험,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걸 지금 러시아가 이런 카드를 뽑을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방이 러시아 경제 제재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즉 푸딩 세력에게 달러가 흘러 들어가는 거 이거 완전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예 러시아 원유까지 수입 금지하는 거 요걸 지금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공급하던 최대 하루 한 500만 배럴 저 정도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체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죠. 비축유하고 정산하는 겁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을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IEA 주도로 6천만 배를 방출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미국이 한 절반인 3천만 배를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세계가 분담을 하는 구조이고 한국 정부도 동참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완전 차단되는 경우에도 지금 12일 동안 담당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사실상 이거 엄청난 단기 물량이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이라면은 이 결정 하나만으로도 유가가 대폭락할 만한 그런 이벤트인데 지금 유가는 아주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유 방출은 일시적이고 이건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오펙에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펙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산하기로 결정만 하면은 매일 대략 한 200만 배럴까지는 바로 정산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이 오일 시장 구조가. 여기에 다른 오펙 국가들이 정산을 하면은 그러면 러시아산이 완전 퇴출되어도 정상적인 수요에 맞출 수 있다. 공급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방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제재를 하더라도 당장 전량을 탁 틀어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멍청한 짓이고요. 일정 부분만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계속 가던 길을, 지금 가는 길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서서히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히 그 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대응한 능력도 갖추고 이렇게 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러시아 대응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현실적으로 달러를 확보하는 수단이 원유하고 가스 이런 에너지뿐입니다. 물론 곡물과 일정한 자원도 해당이 되는데 이걸 제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곡물하고 아주 희귀 자원 이런 걸 제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한계적 분석할 때는 제외하는 것일 뿐이고요. 이제 가스와 달리 원유에는 꼬리표 붙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재를 하더라도 개구멍을 파서, 즉 문자를 쓴다면 우회 경로죠. 우회 경로를 통해서 결국 국제시장에 러시아산 원유가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이 쇼티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실로 쇼티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멈출 이런 정도인데 원유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러시아 원유 제재가 지금 당장 임박한 건 아닙니다. 옵션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저는 실현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차단시켜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러시아산 원유가 정상적인 거래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그리고 러시아는 밀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팔아도 수입은 훌팍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푸딩 세력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이고요. 러시아산 원유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우디 등 이런 오펙 플러스라는 것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에다가 러시아가 추가된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오펙 플러스는 이전부터 이 정산을 서서히 늘리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서서히 늘린다는 것이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해서 하루 40만 배를 정산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서서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원유가가 단기 급등을 하니까,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인플레 대응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우디 등에다가 정산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걸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0만 배를 정산 결정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러시아산 원유는 정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7개 주요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었지만 대외 거래 완전 차단된 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 거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는 총량으로 지금 분명히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략 비축유 나오고요. 오펙 플러스 공식적인 정산 하루에 40만 배를 지금 늘어났다는 거고요. 오펙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스탠스 계속 유지를 해버린다, 이게 이제 최악의 결정인데, 이게 지금의 유가에 본다면은, 그래서 매달 결정할 때마다 일산 40만 배를 정산시켜버리면은 한 5개월 지나면 일산 200만 배럴이 정산되는 구조 아닙니까?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감산한다는 말은 아니고 동결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늘리긴 늘리는데 천천히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쪽 서방 입장에서는 왕창 늘어달라, 이런 의미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한 5개월 지나면은 200만 배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런데 푸딩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당장 몰래 더 왕창 퍼올려서
개구멍 통해서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단 달러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그 통제될 것을 가상을 해서 이 개구멍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모의 실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급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가격 오르면 공급 늘어나는 것은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뭐 경제학이 말하는 수요 공급 법칙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제학이 말하는 그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거는 저러한 자연적인 법칙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그 뭐 경제학에서 새로 발견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경제학 아무것도 몰라도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글로벌 원유 생산자들 정산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건 뭐 좀 있으면 이것이 이제 데이터로 통계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거기에 베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빠진다고 봅니다. 내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 더해서 이란 핵 협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사자들이 모두 타결하기를 원합니다. 타결하기를 원합니다. 사우디, 이란, 베네수엘라,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기름 자체는 충분합니다. 땅속에 무진장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름 자체는 충분한데 퍼올리면 되는데, 지구 전체로 공급 능력은 충분한데 여기에 관여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제각각이어서 공급할 의사가 결정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또 지난 수년간 지금 이 에너지 산업에 투자가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적인 이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투자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 최근에 IPCC가 그 기후 보고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 요거하고 또 묘하게 이 조화롭게 또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는 지금 매일 새롭게 더 강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미국에서 올리가르히라고,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소련 연방 해체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그 경제 실력자들, 얘네들이 주로 푸틴에 돈 주지 않는 거죠. 푸틴과 한패가 되어서 저희끼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부패한 재계 실력자들 타겟으로 서방에 있는 저들의 자산 모조리 동결하는 조치 샅샅이 찾아서 압류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러시아 경제 제재가 전방위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또 새로운 소식은 국제항공망에서 예약 시스템, 국제항공망에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 완전히 퇴출됐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이거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지금 그 침략을 결정을 하고 미사일, 뭐 공중 폭격, 지금 에어스트라이크, 여기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노 플라이 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요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무력을 가진 세력에서 해야 되는데 당장은 나토가 되지 않습니까? 나토가 그걸 딱 해버리는데 러시아 비행기가 그걸 어기고 들어오면은 그거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나토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참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노프라이 존 선언해버리겠죠. 이제 공격자가 러시아이다 보니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완전히 힘이 약하다고 해서 미사일 갖다 날려버리고 에어스트라이크 공중 폭격 막 해버리고 대포 그냥 무차별 날려버리고 탱크 끌고 와서 쏴버리고 무차별 부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것도 지금 푸딩이고요. 이걸 멈출 자도 푸딩입니다. 그런데 푸딩의 말은 worst is yet to come.
이랬다는 겁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90분간 통화를 했는데 마크롱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푸딩이 이런 말 하더라는 겁니다. Worst is yet to come. 그럼 뭡니까 이거? 지금까지보다 더 심하게 부숴버리고 더 많이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저런 미친 짓을 보고만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예, 예? 매우 의문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